밖에서 사실 힘든데 로컬 병원을 하면서는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다 기록은 최소한의 기록은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통해서 기록해도 되니까 뭘 하냐, 마치 심도나 뭐 벤틸레이션 정도 이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옥시지네이션 이런 거를 이제 할 건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것도 있고 내가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대충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한번 보고 가면은 이게 심박수를 재주고 이 위치나 이런 거는 우리 세팅하기 나름이라 다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심박수를 기계가 재주는 심박수. 이건 뭐 부정확할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얘가 이제 이게 심전도인데 이 세팅이 뭐냐면 심전도 입장에서 기계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파형 하나를 세는 거거든요. 이렇게 띡띡 띡띡띡 이런 소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티파가 여기 저기 뭐야 PQRS-T 여기 티파 있잖아요. 티파가 좀 긴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해질 문제든 아니면 심장 축이 좀 돌아갔든 그런 애들은 이런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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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요. 진짜 기계가 잘 몰라서. 그러면은 2배로 나와요 심박수가. 그러니까 이 일정한 박자로 하나의 귀를 항상 열어놔야 돼. 띡띡띡 이거랑 띠딕 이거는 다르잖아요. 그 간격이. 그럴 때 심박수 이게 이런 개념이 없으면 막 심박수 갑자기 200이라고 막 적어요. 이거 막 전혀 아닌데 이런 거 봐야 되고.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혈압이에요. 혈압. 이거는 직접 동맥 안에 넣어서 재고 있는 혈압을 해서 여기 보면은 수축기, 이완기, 평균 혈압이 표시되죠. 보통 이런 형식으로 많이 표시가 되고 얘는 중심 정맥압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CVP라고 하는데 이때 뒤에 볼게요. 정맥 압력을 이렇게 뭐 1이라고 평균 뭐 수축기, 이완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거 보이는 게 우리 그 저기 뭐야 SpO2라고 하는 건데 이거 PaO2 혈압이에요. 혈압. 이거는 폐동맥 압력을 잡아놓은 거고 이거는 환자에서 이렇게 다 하진 않는데 지금 뭐 실험하거나 아니면 사람 심장 수술은 진짜 이 정도 다 넣고 하는데 어쨌든 그 여기 PA라고 하는 건 이것도 혈압 똑같이 이렇게 혈압이 3개가 잡히는 거고 SpO2 이거는 세츄레이션이라고 하고 산소를 적혈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SpO2 이런 거 배웠나요? 어디서? 옛날에 안 배워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적혈구가 이제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대한 거고 뒤에 수치를 한번 볼게요. EtCO2 제가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식의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타이럴 볼륨도 나오는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체온도 뭐 10도 체온하고 항문 체온 따로 재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체온이 되겠고 그다음 공기넛 네가 지금 플로우메터 대신에 이제 그 기계가 측정해주기도 해요. 물론 플로우메트는 내가 열어서 틀어놓는 건 맞는데 그게 지금 잘 원활하게 틀어놓은 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가스의 산소 농도는 얼마고 나가는 산소 농도는 얼마고 아이소는 얼마고 그죠? 이런 게 이렇게 모니터링에 표시돼서 이런 걸 기록을 해주면 돼요. 얘는 지금 마취를 막 끈에 같네요. 나가는 게 더 많네. 마치 종료되는 시점인가 보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옵젝티브 아까 앞에서 이제 본 거는 다 옵젝티브 모니터링이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서브젝티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마치 심도가 어떤지 우리 눈 어디에 와 있는지 막 이런 거 봤죠. 눈이 안으로 쳐져 있는지 다시 돌아왔는지 이런 것도 봤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부푸는 거, 폐가 부푸는 게 이제 가슴이 움직이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혈압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손으로도 만져볼 수 있고 급하면, 왜냐면 이게 다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는 믿을 수 믿는데 못 믿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감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뭐가 있냐? 논 인베이시브 하면 뭐 호흡수 같은 거,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펄스 뭐 이런 거 이거 미안해요. 그러니까 침습 이게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침습적인 모니터링이 있고 비침습적인 모니터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침습적인 모니터링이 우리가 이제 카테터를 넣거나 아까 혈압 잴 때 이제 이렇게 안에 카테터 같은 거 넣어서 심장 근처에까지 보내서 중심 정맥압이나 이런 걸 재는 걸 이제 침습적인 방법이라 그러고 근데 너무 침습적인 거는 간단한
우리가 보통 뭐 강아지들 수술하는 게뭐 쓸개골 탈고 뭐 이런 간단한 거 하는데 이렇게까지 카테터 넣어가지고 하지는 않죠. 보통은 이런 건 진짜 큰 수술할 때나 생각을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넌 인베이시브한 방법들을 많이 또 사용을 해. 그래서 호흡수 보고 CRT 배웠죠. 여기 캐필러 리필 타입 눌러서 이거는 서큘레이션을 보는 거고, 심박수 등등등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젝티브하게는 ECG, 그다음에 혈압, 이렇게 카디악 아프 등등등등 아까 그 모니터링에 있던 거를 제가 하나씩 이렇게 볼게요. 일단 주로 이제 머리,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 좀 삭제를 했나, 머리랑 심순환계, 호흡 이런 거를 봐야 될 건데, 일단 CNS를 볼 거는 그거예요. 마취 심도 얼마나 얘가 마취가 잘 유지. 그래가지고 이제 눈의 위치를 제가 그 표로 보여드린 거를 잘 봐야 되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이게 잘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돌아가 있고 하면은 이게 심도가 얕아서 돌아온 건지 되게 깊어져서 돌아온 건지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이 근육의 이완 정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톤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반사 같은 게 남아 있는지 이런데 팔페브랄이나 애널 리플렉스나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그다음에 더 볼 수 있는 게 있지만 보통 거기까지는 안 하니까 EEG 이런 거는 거의 안 하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보는 건데, 기억을 상기해보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수록 눈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던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퍼플 그 동공 같은 것도 이렇게 작아졌다가 다시 확장되는 이런 그림 우리 기억나죠? 호흡 모니터링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산소가 100% 산소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70%면 70%가 내가 세팅한 데 들어오느냐, 마취가스는 원하는 대로 들어오고 적당히 나가느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호흡 모니터링이 이제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청진하고 눈으로 보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 같을 때 하면 되는 거고, 주로 이제 캐프노그래피랑 이제 블러드 가스 모니터링, 이런 그 리스피레메터리가 이제 우리 산소 들어가고 나가고, 아까 마취가스 들어가고 나가고, 카포노메터리 ETCO2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혈액을 통해서도 이제 분압을 볼 수가 있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 정상적으로는 타이달 볼륨을 킬로그램당 10 정도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15도 줘도 되는데, 이거는 그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좀 더 주면 되겠죠. 10 정도로 시작하셔서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에어레이 프레셔가 20 넘지 말라고 했어요. 보통 한 10 정도로 이것도 시작하시면서 20 넘지 않게끔 조심해서 하고, 인스피레이션 1.5초 좋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레이션 2에서 3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세팅 보통 안 하고 아까 그 비율로 많이 해요. 1대2 아까 있었죠? I 레이시오,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 레이시오.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10에서 20회 정도로 호흡수를 세팅하면 돼요. 아까 8에서 15회라고 돼 있잖아요. 대충 그 정도 안에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제가 15인데 20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문제 그렇게 안 될 테니까 내 느낌만 갖고 계세요. 10에서 20회 정도 필요하면 더 해도 돼요. 진짜 환기 진짜 안 되고 이러면 100번은 왜 못해요. 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그 정도 이제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 너무 빠른 경우나 이렇게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줘야 되는 경우는 하이폭세미아 상태에 빠졌거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혈압일 때 그다음 체온이 높을 때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치 칸노그래피 이렇게 아까 그 그림 봤죠? 이런 식으로 되고, 호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기를 시작하면 어쨌든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이쯤에 이제 센서를 빼는 이 공기 라인이 있거든요. ETCO2 빼는 라인이 여기 환자 안에서부터 빼는 게 아니고 이 호스에 달려 있어요. 이 호스. 처음에
내뱉기 시작해도 100% 산소가랑 섞여서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근데 충분히 이제 공기가 다 섞여서 이산화탄소가 충만한 농도가 됐을 때 또 계속 숨은 내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다 끝까지 내쉬면 이게 EtCO2 값이 되는 거죠. 엔드 타입이죠. 끝까지 내쉬는 이 상황. 이게 제일 높아요, 보통. 그래서 그다음에 들이쉬기 시작하면 다시 또 희석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나간다고 돼 있죠. 이 부분에 보통은 달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그냥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죠. 이 익스할레이션, 그러니까 호기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 찍을 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B, C, D 여기가 이제 호기 시작부터 해가지고 되는 걸 거고, 흡기가 어딘지 우리는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막 시험 문제 물어보기도 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호기냐 막 이런 거. D는 흡기 말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티슈도 저렇게 예쁘게 나오면 괜찮은 거고,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꺾여져 있거나 하면은 처음에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원활하게 못 나오는데 어쨌든 몸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만큼 되니까 피크는 이렇게 칠 수 있는 거고, 잘 못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아지면 얘가 자발 호흡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가 몸에서 이제 시켜요. 너무 너 이산화탄소 많으니까 숨 좀 쉬어. 그러면은 기계가 해주는 거 말고도 한번 이렇게 너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가 푹 하는 거죠. 횡격막이 움직인다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자발 호흡이 생길 때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떨리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뒤에가 이제 흔들흔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애들 막 잘 때 이런 거 많이 생겨요. 이렇게 천천히 이제 깨면서 자기가 숨 쉰단 말이에요. 이게 벤틸이 해줄 땐 잘 안 보이다가 벤틸 다 끄고 이제 깰 거예요. 얘가 깰 때 이제 지 심장이 그대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호기 말에 이렇게 여러 개의 너치가 생기기도 해요. 어쨌든 이거는 뭐 고쳐야 될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경우, 여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나오다 갑자기 뚝 안 나오는 경우는 이게 어디가 지금 연결이 끊어졌다, 이게 이산화탄소 라인이 측정하는 샘플 라인이 빠졌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저기 뭐지, 천천히 내려오고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건 진짜 환기가 이렇게 과도하게 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산소 얘한테 되게 많이 주면 이산화탄소 내려가는 건 맞는데 저렇게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천천히 떨어지겠죠? 뭔가? 뭐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근데 심장이 이렇게 만약에 멎어도 순환이 더 이상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이건 0까지 내려가잖아요. 심장이 멎었으니까. 근데 천천히 내려가요. 왜냐하면 심장은 섰지만 일단 가스가 이렇게 평형을 이룰 때까지 그냥 그런 모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데까지. 그래서 이런 거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환기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 샘플 라인이 여기 있죠. 이거 큰 애들 하면은 여기 물이 차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디스커넥션이 마취 중에 진짜 왜 갑자기 이 티슈트가 안 나와, 큰일 났어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그 그림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막히는 거랑 진짜 심장이 정지해서 하는 거랑 이런 거좀 구별될 테니까. 물이 차면 막혀요. 샘플 라인을 바꾸면 말도 여기 이렇게 여기 티슈트 이거죠. 여기 숫자로 알려줘요. 이 값이 될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 그다음에 SpO2 이거 뭔지 알죠? SpO2가 아까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가지는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했는데 퍼센트라서 만점이 100이에요. 그냥 100%가 제일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거고, 이거 우리 왜 사람들 여기 손가락에 왜 아픈 환자 표현할 때 여기 이렇게 끼는 거 봤어요? 드라마나 뭐 어디나 껴본 적도 있어요. 빨간 적외선을 쏴서 적혈구 산소 가지고 있는 그 프랙션을 보는 거고, 그거를 걔는 손가락이 이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털이 있거나 적혈구가 이렇게 적외선을 쏴서 뒤에서 어느 정도로 얘가 받냐 이걸 가지고 통과하는 그걸 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라, 털이 있거나
그 색소가 침착돼 있는 데서는 잘 정확히 안 나와요. 못 잡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데를 골라서 하면은 이제 돼요. 이 펄스 옥시미터는 혀 같은 데 많이 하고 등등 뭐 이런데 이런 사타구니 이런데 여기 털 없는 강아지도 여기 털 없잖아요. 그런 게 끼기도 하고 뭐 꼬리에 털 밀고 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제가 SPO2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다 외우기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편하게 외우는데 혈액 속에 혈액 속에 산소 분압이 40일 때 SPO2가 70이 나와요. 50이면 80이 나오고 이게 4, 5, 6, 7, 8, 9는 좀 외우기가 쉽죠. 근데 뭐냐면은 우리 지금 여기 공기 중에 20% 산소가 보통 있잖아요. 이때 우리 동맥혈 뽑아가지고 분압 재보면은 100 정도가 나와요. 100ml/Hg가. 그러니까 90도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마취 중에는 우리 100% 산소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5배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20일 때 한 100 정도 나왔으니까 100% 산소를 좀 500이 나와요. 500ml/Hg가 나올 수 있어요. 마취 중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SPO2가 90이다 이러면 이건 사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60만 산소 분압이 60만 돼도 90이 나오는 애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마취 중에 거의 100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맞죠? 무조건 100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강아지가 측정하는 게 사람용이고 해서 94 나올 때도 있고 92 막 이런 게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서큘레이션 지표랑 혈액 검사나 이런 거를 참고해서 얘가 하이폭시한가 이런 걸 감별은 해야 되고 그래서 트렌드를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냐 진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자꾸 92, 88 이래가지고 불안해. 얘들 심장병 환자고 서큘레이션에 의심이 되고 자꾸 근데 교수님이 이거 잘 안 나올 수 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해서 피를 뽑아보니까 진짜 하이폭시야 막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90은 훌륭한 수치가 원래는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산소 분해 100은 최소한 넘는 거고 마취 중에 막 500씩 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사람한테 우리도 많이 해봐요. 이렇게 귀 같은 데 대고 손가락에 하면 이렇게 98이라고 여기 뜨죠 숫자에. 말도 이렇게 혀에다가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얘가 보여주는 게 있지만 뭔가 불안하거나 하면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O2 동맥혈액 정맥도 하긴 하는데 동맥혈이 훨씬 정확한 원래 동맥용이고 산소 분압 아까 말했듯이 마취 중에는 막 5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원래 보통 100에서 120 이 정도 아니 80에서 100 정도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 이거 생리학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얼마죠 정상치가? 우리 똑같아요. 35에서 45. 그래서 ETCO2 35에서 45인 거예요. 그냥 확산에 의한 평형이라. 그래서 혈액 검사가 필요하면은 ABGA를 내고 아트리 블러드 가스 아날라이시스를 밖으로 내서 이거랑 비교해서 봐야죠. 여기서 진짜로 이산화탄소가 50 막 이러면 오씨 이거 SPO2도 맞는 거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환기를 더 해주든지 마치 벤틸레이션에서 뭐 횟수를 늘리든지 볼륨을 늘리든지 해서 얘한테 산소 더 주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이제 뭐 계산값들이 있고 정상치 이런 거 비교해서.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이거는 그 이인영 교수님 서울대 이인영 교수님이 말 산통 혈액 검사 뽑은 거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예 같은 건데도 pH도 정상이고 이런데 이산화탄소 13밖에 안 나오고 지금 O2는 이거밖에 안 나오고 이게 좀 뭐가 안 맞죠. 막 말이 안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얘가 이제 막 숨도 막 엄청나게 막 빨리 쉬고 이래가지고 이산화탄소는 떨어졌는데 또 이거 위가 막 빵빵해지니까 뭐 산소는 안 가고 뭐 이런 이유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혈액 검사 과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심스러운 미심쩍은 게 나오면 ABGA를 하자 내지는 아트리 혈액 검사 뽑기가 힘들면 정맥으로 좀 대신 이렇게 정상치를 정맥의 정상치대로 간주해서 보는 그런 수치들도 있거든요. 참고해서 어쨌든 혈액 검사를 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청색증 같은 거는 외과 저번에 얘기한 그 5g/dL
그 산소를 안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2 이상이 되면 사이노시스가 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SpO2 아예 막 잘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이거는 뭐 하이폭시아가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고 사이노시스는 바로 산소를 어떻게든 더 줄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게 보인다면 딴 데서 뭐 SpO2 뭐가 안 잡히고 이거 잡을 게 아니고 빨리 줘야겠죠. 이런 경우라면. 그다음에 심장 모니터링을 할 건데 정상치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개나 고양이나 이런 정상치를 갖고 있다는 건 항상 알아야 되고 심박수는 보통 그 ECG를 하면서 얘가 세주는 카운팅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더블 카운팅을 하거나 하면 필요하면 청진기 넣거나 아니면 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게 진짜 더블 카운팅인지 정확히 재고 있는 건지 두 배인지 혹은 또 파형이 안 좋으면 안 세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알파가 낮고 이러면 그냥 막 안 세요. 얘가 0으로 나오고 막 가끔씩. 그러니까 기계 믿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50, 60 이하의 이제 섬액이면은 우리 뭘 할지 알고 있죠. 약을 뭐 안티콜리너직 드럭을 쓰든지 뭐 혈압을 올려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심박수가 너무 높으면 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마취 깨는 거예요.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취 심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든지 심박수가 그냥은 약 주고 있는데 올라갈 일이 잘 없잖아요. 안티콜리너직 드럭 안 쓰고는 대부분의 약들은 마취는 심혈관 억제 효과가 있어서 갑자기 올라간다 보면 아픈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ECG는 뭐 우리가 이제 내과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건데 이런 패드 붙이죠. 이렇게 발바닥 같은 데 붙여가지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널리 이용하고 3개 붙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바닥에 오른발, 왼발, 왼팔이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발이라서 그 다음 왼 우리 발 이렇게 3개 붙이고 말도 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재야 돼요. 혈압을 재는 거는 보통은 웬만한 쉬운 수술할 때는 그냥 우리 NIBP 사람 하듯이 이렇게 커프 부풀려서 재는 타입의 그런 타입의 혈압계를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정확도는 좀 떨어지고 필요하면은 저희도 A라인을 잡거든요. 아터리에 직접 혈관 카테터를 넣어서 직접 인베이시브한 방법이죠. 그래서 페달 아터리가 도설 페달 아터리나 뭐 심장 수술할 때 무조건 잡아야 돼서 이 피모럴 아터리 잡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잡고 평균값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건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균 60은 가져가자가 목표예요. 이 이하가 되면은 오줌을 잘 못 만들고 순환이 되게 적다고 봐야 돼서 목표를 60으로 이제 여기 보면 MAP 60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래야 이제 코로나리 그 관상동맥에도 피가 가서 심장이 손상되지 않고 심장 이거보다 작으면 심장에 피가 안 가서 혼자 깨기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터리에다가 잡으면 이렇게 딱딱한 관을 통해서 기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혈압을 마른 여기 얼굴에 있는 아터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맨디블 쪽에는. 우리가 이제 정상 혈압치는 뭐 이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그 카디악 아웃풋에다가 이제 횟수를 곱하게 되는데 카디악 아웃풋은 생략도 배웠죠. 그 심박출량을 결정하는 인자는 심박수랑 그 다음에 그 스트로크 볼륨 한 번에 얼마나 쥐어짜는지 카디악 아웃풋이 혈압이 낮으면 카디악 아웃풋을 어떻게 잡아주고 싶을까 뭘 한번 올려줘 볼까 그래서 심박수를 올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박수 자체는 지금 180씩 쥐가 뛰고 있는데 이거 보상적으로 뛸 수도 있죠. 그런데 카디악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스트로크 볼륨을 올려주기 위해서 뭐 도파민, 도부타민 같은 아이노트롭을 써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혈압은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 그 너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터리 쪽에서는 왜냐면 심장이 뛸 때 혈관이 일단 이렇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일단 커지거든요. 심장 압력으로 처음에 저만큼 올라간 게
심장이 다 뛰고 나서도 혈관이 이제 한번 수축을 확 하면서 한번 쭉 빠지는 것 같이 중간에 너치가 하나 생겨요. 저게 나와야 A 라인이 잘 잡힌 거예요. 아니면 저게 아니면 뭔가 플러싱을 해주든지. 그 다음에 혈압 계산하는 건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 시스톨릭 3분의 1 더하기 다이아스톨릭 해가지고 평균 내는 그런 평균 혈압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너치가 생긴 게 아트리얼 프레셔가 되고. 그럼 이렇게 침습적으로 혈관 잡을 거 아니면은 오실로메트리 타입의 이제 그 우리 혈압계 그 기계가 해줘요. 이렇게 똑같 이게 커프를 부풀려서 꽉 부풀려서 혈압 이 우리가 그 도플러 이게 없나요? 내가 잘못 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 혈압 간호사들이 재는 거 해봤어요. 그러면 청진기 이렇게 갖다 대고 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소리 씩씩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했다가 커프에서 이제 공기를 빼면서 언제 소리 생기냐 보는 거거든. 그거를 기계가 해주는 이런 오실로메트릭 타입이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 소리를 청진기가 아니고 기계를 갖다 대면 기계에서 씩씩 소리 나는 거 도플러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걸로 뭐 비침수적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도플러고 여기서 소리가 나요. 별건 아니고 청진기 대신에 바깥으로 소리 난다고만 생각해도 좋아요. 그걸로 해서 커프 부풀려서 하는 거고. 이런 타입이 있고, 이제 수술 중에는 이렇게 그냥 NIBP Non-Invasive Blood Pressure Monitoring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그냥 기계에다 연결을 하면 기계가 시간마다 이렇게 재주는 그런 타입도 있어요. 오실로메트리 타입. 그래서 이건 그냥 봐도 A라인 잡은 것 같죠. 동맥압은 항상 이렇게 너치가 생기고 이게 예쁜 모양이다. 이런 거 한번 봐두시고. 카디악 아웃풋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폐동맥에다가 카테터를 넣어야 알 수 있어요. 심박출량을 진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루틴하게 안 해요. 원리는 뭐냐면 폐동맥에다 카테터를 넣고 찬물을 넣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심박 한번 쫙 짤 때 바깥 이 폐동맥에 얼마나 찬피가 희석되냐 이런 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기계가. 그래서 폐동맥에 카테터를 넣어서 재야 되는 건데 수압건지 카테터라고 해요. 그거는 이건 뭐 많이 쓰는 건 아니고 특수한 장비도 필요하고 참고로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알아보. 그냥 똑같이 카테터를 심장 근처에다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 근처까지 RA 근처까지 위치시켜서 중심 정맥압을 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진짜 뭐 심장 수술하거나 큰 수술, 뭐 PTA 뭐 이런 거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고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아요 지금. 중심 정맥압은 뭐 아니면 고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계가 재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계가 측정해 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런 장비가 없으면 이렇게 수은주 놓고서는 실제로 이렇게 얼만큼 연결만 하면 이 수은주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중심 정맥압을 잴 수 있는데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기 뭐지 PSS라고 제가 간 문맥 션트 때 갑자기 혈관 못 끄면 이 가던 게 없어지니까 장에 막 우열 생기고 그래서 사망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PSS 때도 가르쳐드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 정맥압은 그런 경우에 재고 상식적으로 한번 봐두세요. 말초의 순환이 잘 됐느냐는 우리 이제 뭐 색깔도 보지만 CRT 이런 거 볼 거고 보시면 되고, 체온 중요한 게 일단 이제 대사가 안 되잖아요. 체온이 낮아지면 대사가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면 뭐냐면 마취가스가 분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안 깨요. 그래서 체온 너무 낮으면 잘 안 깨요. 그런 것 때문에 체온도 어느 정도 유지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오히려 그러니까 체온이 또 너무 낮은 채로 마취를 깨우다 보면 애들이 한다는 일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잖아요. 시버링 하니까 내 산소 요구량은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가능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깨울 때는 마취 깨울 때는 뭐 수술 중에는 체온 필요하면 낮추기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왜냐면 서큘레이션 뭐 심장 수술하고 나면 심장을 차갑게 만들어, 왜냐면 잠깐 멈춰야 되니까 피를.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웬만한 수술은 정상 체온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랭켓 이거 조심하실 게 이 셀라인 데워가지고 생리식염수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옆에다 대놓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비용이 싸니까. 근데 그거 잘못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저온 화상 입어가지고 피부 다 썩어 떨어지는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 두껍게 대고 하고 그거 별로 안 좋고,
체온 잘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웜 블랭켓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중에 필요. 그다음에 이거 드라이 많이 하잖아요. 깨울 때 드라이도 이제 이런 심부 이런 데다가 막 세게 대고 있으면 다 화상 입어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손 하나 대고 그다음에 말초 쪽 데워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 이쪽 순환하는 피를 데워주는 게 이런데 심부 암만 해봤자 잘 오르지 않고. 요량을 항상 마취 중에 체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카디악 아웃풋 그다음에 뭐 이 서큘레이션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거든요. 혈압이 아까 MAP 60 이하로는 이거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IBP 인베이시브 블러드 프레셔를 잴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량을 보면 어느 정도 또 혈압을 가늠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안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혈압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아터리 압력이나 이런 걸 안 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어. 그 정상 1에서 2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그다음에 인앤아웃 생각은 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스웩 더 주면 더 나오긴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마취 학회에서 관료는 이런 걸 봐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한두 개는 꼭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맥박을 촉진해서 관료를 평가를 해라. 너 마취할 거면 산소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 SpO2를 달아놔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마취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꼭 체크해서 내가 루틴하게 볼 수 있도록 뭐 환기가 잘 되고 있는지는 카프노그래피를 달았으면 좋겠다. 다 있으면 좋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마취 기록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5분마다 보통 5분마다 그래서 기록을 해요. 여기 새 5분마다 변화 양상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우리는 항상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마취 의사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각종 뭐 비호흡, 무호흡 이럴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뭐 마취가 빈맥이 있으면 마취가 얕다일 수도 있으니까 마취제를 더 써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서맥이면 마취가 깊다 또 혈압이 너무 높은 것도 마취가 얕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프니까 혈압 올라가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잘 없을 것 같고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취 차트를 하나 갖고 계시는 게 좋고 여기 보면은 뭐 시간이나 그래가지고 보통은 5분마다 이렇게 5분마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서 뭐 펄스는 동그라미 찍고 뭐 호흡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 양상을 보면서 또 필요하면 약 주고 이러면서 이런 기록지를 하나씩 갖고 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 트러블 슈팅 과정에서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응급 상황은 우리 다음 학기 때 제가 실습에서도 또 한번 강의해드릴 거거든요. 그거 좀 통해서 제가 오늘 딱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할 때 응급 상황이 여러분들도 수의사가 돼서 생길 텐데 사실 저도 응급 상황 다 아직도 몰라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환자가 이제 그 응급 상황 CPR이 터졌을 때 돌아오는 반응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달라서 사실 할 거 별로 없거든요. 오늘 본 것만 이게 다긴 다거든요. 당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라. 이런 얘기로 지금 조금 짧게 제가 빠르게 죄송한데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상 응급 상황이 터지면 숨기려 하지 말고 보호자한테 오픈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걸 숨기다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좋아요. 일단 이런 건 좀 넘어가고 어쨌든 이 호흡기계에 문제가 이제 생기면 그게 심장마비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호흡 어레스트 얘가 숨을 이제 쉬지 않고 있는 거를 이제 잘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과한기를 많이 한 상태라면 호흡이 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얘가 점막 색깔이 괜찮을 거예요. 과한기 때문에 잠깐 멈춘 거는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얘가 이제 뭐 약이나 이런 걸 써서 호흡이 멈춘 것 같으면 빨리 산소를 줄 필요가 있어. 안 그러면 심장이 쉴 수 있어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멈춰버린 이유야 뭐 워낙 이렇게 뭐 다 다양하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제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심장이 멈추면 서서히 이제 사이노시스가 오고 맥박이 안 느껴지고 할 텐데
딱 4분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4분 동안 이 심장이 멈춰 있으면 얘는 거의 사망했다고 봐야 돼. 뇌가 돌아올 비가역적인 변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이 CPCR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요새는 CPCR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해요, 뇌를. 처음에 할 일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였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약이 당장 없어도 이거 누르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심장 뛰는 약이 없어도. 그래서 목표는 ROSC, 얘가 이제 일어나서 태어나는 거, 이게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가 있고 어드밴스 라이프 서포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베이직은 그냥 내가 아무 약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숨쉬게 하고 심장 누르는 거, 그게 이제 되겠고, 어드밴스드한 거는 약 주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양쪽 다 병행할 때 생존율이 훨씬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일단은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 시작하면서 우리가 약 같은 거를 준비해서 줄 준비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ECG가 이제 멈췄어요. 멈춘 게 있고, 이게 심장이 완전히 쓴 걸 이제 오른쪽에 에이시스톨이라고 하잖아요. 에이시스톨.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를 하는데, 이거는 어느 경우든 하죠. 밑에 다 하는데, 여기는 에피네프린 이런 약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약이 들어가는 거. 심장이 섰어요. 이렇게 플랫하게 ECG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에피네프린 약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에피네프린 갖고 이제 심박수가 다시 나오긴 나왔는데 천천히 뛰는 것 같으면 에이트로핀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그 왼쪽에는 이제 피브릴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어시스톨이랑은 조금 달라요. 심박에 전도계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못 뛰고 수축을 제대로 못하고, 이건 VP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에피네프린이 아니고 디피브릴레이터가 가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적당히 제세동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기 충격기 빡. 근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 꼭 우리도 상식적으로는 몰라,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심장 멈추면 이거 빡 치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심정지 상태에서는 이게 치는 게 아니고, 이걸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보니까 대학원생이 미국에다 비인에다 물어봐서, 아니 심장이 이게 멈춘 걸 뛰게 하는 역할을 또 하지 않냐, 안 한다면 이거 왜 쓰냐,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효과 있는 거 아니고 피브릴레이션 있을 때만 효과가 있고, 근데 모르니까, 이게 사람은 피브릴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많대요. 걔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에 모르니까 일단 하는 거지, VP인 경우에만 효과가 있고 이렇게 완전히 멈춘 경우에 치는 건 효과가 없고 약으로 빨리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거 팀 준비해라고. 일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심장 압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삽관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동시에 다 일어나는 일이라 사실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압박이 제일 중요한 걸로 지금 뇌에 빨리 피 보내는 걸로 지금은 얘기는 되고 있어요. 딴 게 없을 때는 빨리 체스트 컴프레션을 막 하는 거를 우선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혼자 있을 때, 가이드라인인데 혼자 있을 때는 빨리 이제 압박하면서 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죠. 시간을 버는 건데, 이제 둘이 있으면은 한 명은 뭐 약이나 이제 그런 걸 준비하고, 아니면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맨날 추천하는 게, 혼자서 하다가 한 2분 지나면 손 바꾸라 그래. 이게 힘들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1번, 3번이 항상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네, 뭐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호흡을 이제 분당 10회 정도 이렇게 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프레션은 이렇게 100에서 120회 정도 해가지고 2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약을 줘보고 또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이고, 이런 이제 장비 같은 걸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병원에는 이런 응급 이런 약물들을 항상 상비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약들이나 뭐 튜브, 엔도트라케 튜브, 라링고스코프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세트를 준비해라, 이런 강조가 되겠고요. 여기 한번 참고.
참고하세요. 수혈 때 이런 게 왜 이게 있지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약은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약 뭐 양약식에 다 배운 거고 하니까 하여튼 에피네프린이 심장 정지 때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돼야 나중에 아트로핀으로 사실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심박이 그래도 신호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다음에 이걸 횟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아트로핀 혹은 글라이코피로레이트 그죠? 그다음에 일단 이게 뭐야 수축력이 지금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심장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최대한 그 수축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도파민이나 도부타민 같은 거는 이렇게 또 달아주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섰다가 뛰는 것만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VP 같은 게 와가지고 디피브레이션을 탁 한 다음에 심장이 뛰긴 뛰는데 부정맥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냥 부정 VPC 같은 거, 벤트리큘러 프리메이처 컴플렉스 내과 시간에 배우셨나요? 안 배웠나? VPC. 하여튼 그런 부정맥일 때는 리도카인 같은 약물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CPCR 할 때는 이걸 어디에 쓰는지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심장 멈춘 거에 뛰는 거에 리도카인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죠? 에피네프린을 써야 되는 거고. 벤트리클 피브릴레이션인데 뭐 에피네프린 넣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이렇게 좀 열심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약들은 이제 그 부가적으로 맞춰주는 약들이라 참고만 하시고 사실 이렇게 막 표로 정리를 해놓고 쓰는 편이에요. 급하게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에피네프린을 이렇게 보면 로우 도즈가 있고 하이 도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카디아가 일단 심장을 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작동하는 게 달라요. 로우 도즈로 쓰면은 이제 말초 혈관 수축 효과나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심장에 직접 막 뛰라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하이 도즈로 쓰면 심장까지 막 뛰라고 이제 해요. 그쪽 리셉터까지 작용을 해서. 근데 그런 건 오히려 이제 CPCR 상황에서 하이폭시아 상태잖아요. 전신적으로 심근에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어서 처음에 저렇게 로우 도즈로 시작하고 나중에 이게 진짜 안 들으면 하이 도즈로 가는 게 좋다는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안티 아리트미아 드럭 뭐 이런 것들 표로 정리해서 우리가 쓰는 편이에요. 한 번에 뽑았을 수 있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내가 우리 보강을 한번 할까 그냥? 나 저것도 많이 이렇게 하면 힘들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시험을 여러분들 그냥 이거 CPCR 시험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모자른 거 해가지고 하루나 해가지고 날 잡아서 다시 봐요. 나도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아프다. 이거 진도 빼는 사람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맞죠? 너무 미안한데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날짜 하루 잡아서 볼륨 조절 잘 못해 일단 하나 빼기도 아쉽고 우리 CPCR 전까지만 시험 보고요. 나 지금 항생제 거기도 밀렸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조절 생각해서 한 번에 또 보강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 하는 거? 나는 그냥 약간 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객관식만 내고 그냥 쉽게 별 20개? 맨날 20개 했는데 더 적게 낼까? 오늘 벌써만 들어갔나? 그냥 나 진짜 그냥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는 것만 막 이상한 숫자 외우지 마시고 좀 한번 생각하면 그래도 수업 듣고 생각하면 알고 뭐 이런 거 말로 질질질질 하거든요. 작년 시험들 보면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시험 문제 질문 있어요? 이거 앞까지만 하지 말아요. 오늘 모니터링 좀 또 딴 거 질문? 미안하네 자꾸 이거를 나도 고민을 많이 해서 딱 줄여가지고 슬라이드 반 날린 다음에 중요한 거랑 딱 만들어오면 뭔가 깔끔할 텐데 여러분들 나중에 갖고 이렇게 공부할 때 좀 그렇게 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넣어놨더니 넘어가기도 그렇고 내가 보강 우리 한 번만 미안한데 한번 해보긴 해요. 괜찮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금요일날 과대가 다시 공지할 건데 한 30분만 10명씩 해가지고 마치기 보여줄게요. 나 이거 마치도 이렇게 하니까
실습이 우리가 마치 과목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원래 실습이 따로 없어서 기계라도 한번 같이 봐요. 관심 없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뵐게요. 아니 씨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뭔 소린지를 모르겠네.